솔직히 이 영상 찍으면서도 정말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보험 설계사인 저에게 사실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인데 오히려 보험 굳이 없어도 되겠는데? 라는 소리가 나올까봐 걱정이 될 정도로 국가 지원 제도가 생각보다 정말로 강력합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큰 병 앞에서 당황하고 계실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떠올라서 제가 입을 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민간보험 없이도 암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 국가지원금 수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암 진단 받으면 병원비 무서워서 치료를 포기한다는 말, 이제는 진짜 옛말입니다. 나라에서 이미 병원비의 95%를 깎아주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나와도 내가 낼 돈은 단 50만 원만 되는 마법 같은 제도, 바로 본인 일부 부담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모르고 암보험만 찾으셨다면 오늘 영상 정말로 잘 찾아오신 겁니다. 이 산정특례는 암으로 진단받은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암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딱 5%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병원비 항목 중에 급여 부분의 95%를 국가가 대신 내줍니다. 즉 여러분은 단 5%만 부담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한 번 등록하면 5년 동안 혜택이 유지가 됩니다. 5년 동안은 암과 관련된 입원, 외래 진료비를 급여 비용에 한해서 5%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는데요. 5년 동안 혜택이 유지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5년 동안 치료를 해도 완치가 안 되었을 때는 본인 부담률이 다시 올라가나요? 그러면 또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껴야 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5년이 지났는데도 암이 남아있거나 재발이나 또 전이가 되어서 치료가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면 이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정특례 제도를 연장해서 혜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낸 그 5%마저도 실손보험이 있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부담하는 돈이 거의 0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아예 본인 부담률이 없다는 거 아니죠.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산정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복잡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암 확진이 나온다면 의사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줍니다. 환자나 보호자분들은 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이 됐는지 확인만 한번 해주시면 되고 신청이 어려울까봐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정특례가 정말로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죠. 바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까지 혜택이 참 되면 좋겠는데 비급여는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그 이름처럼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 때문에 가게가 파산할 위기가 있을 때 나라가 비급여 항목까지 대신 내주는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지원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는데 정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기준 완화와 비급여 지원입니다. 예전에는 내 연봉의 15% 이상을 병원비로 써야지만 지원을 해줬지만 이제는 연소득의 10%만 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예전에는 15% 이상이라면 병원비가 450만 원이 넘게 나와야 했지만 이제는 연소득의 10% 이상이니까 300만 원만 넘어도 국가에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둘째는 재산 기준도 확 풀렸습니다. 가구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했는데 지금은 7억 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입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입원했을 때만 지원을 했지만 이제는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지원 금액인데 연간 한도가 3천만 원에서 무려 5천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웬만한 암 치료비는 이 제도 하나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재산, 소득,
의료비 부담 수준 이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지 지원 대상이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내가 낸 돈이 80만 원만 넘어도 그 초과분의 80%를 국가가 돌려줍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신 분들은 1인 가구는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시 70%, 2인 가구 이상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시 70%를 지원하고요.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이신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소득의 10%를 넘으면 6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비율과 심사 방식이 달라지는 구조로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일수록 지원의 폭이 넓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먼저 이 제도는 내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따라서 실손보험금을 받았거나 다른 지자체 지원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제외하고 지원금 산정이 됩니다. 만약에 중복으로 받았다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으니까 꼭 유의하셔야 하고요. 또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원일이나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했다가 반년 지나면 진짜 수천만 원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겠지만 미용, 성형, 특실 이용료, 간병비, 도수치료 같은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되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두시고요. 신청은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무작정 찾아가시기보다는 제 구독자님들은 좀 스마트 하시잖아요. 고객센터 1577 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라고 먼저 물어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비급여까지 지원되는 5천만 원의 혜택, 정말로 대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뒤에 설명해 드릴 제도들은 신청만 잘해도 의료비를 다시 돌려받는 내용이라 조금 더 중요하고요. 자, 그 전에 오늘 이 영상이 암 환자분들에게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댓글 참여도 꼭 부탁드리고요. 그래야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되니까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소아암과 성인암 환자로 나뉘는데 먼저 소아암의 경우는 만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그리고 일정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백혈병은 연간 최대 3천만 원, 그 외 암종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아이가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께는 정말로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은 성인 암 환자분들인데 대상은 만 18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분들이 대상입니다. 에이, 나는 해당이 안 되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나 어려운 이웃이나 친척분들이 이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분들은 급여, 비급여 따지지 않고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무려 3년 동안 연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도 아주 넓습니다. 암 진단을 받기 위해서 검사했던 비용부터 암 진단 이후 치료비, 약값, 심지어 전이나 재발로 인한 치료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신청은 환자분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미 낸 병원비를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당신의 소득을 보니까 1년의 병원비를 이 정도만 내는 게 적당합니다. 라고 국가가 딱 정해주는 겁니다. 만약 그 정해진 선을 넘어서 병원비를 냈다면 그 넘친 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총 7개의 구간으로 나뉘는데요. 예를 들어서 1분위에 해당하는 분이 작년에 병원비가 급여 기준으로 1,000만 원이 나왔다면 본인 부담 상한선이 90만 원이기 때문에 이 90만 원만 내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전액 환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 팀장님, 그러면 한 병원에서의 의료비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A병원에서 50만 원, B병원에서 30만 원, C병원에서 60만 원이 나왔다면 이런 경우는 적용이 안 되는 걸까요?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1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낸 병원비 전부를 합산해서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선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돈 다 냈는데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후에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우선 본인이 몇 분위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모바일은 건강보험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건강보험 고객센터 아까 말씀드린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암 치료가 힘든 게 어디 돈 때문만일까요? 암 환자분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분들의 삶도 송두리째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나라에서 가족들의 일상과 마음까지 어떻게 지켜주는지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환자가 생기면 가족 중에 누군가는 곁을 지켜야 하는데 생업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가족 돌봄 휴직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꼭 암이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법적으로 복직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심지어 조부모나 손자녀까지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혹은 노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돌봄이 필요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암 같은 중증 질환은 물론이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간병이 필요할 때 모두 해당이 됩니다. 1년에 최장 90일까지, 기간을 합치면 최대 3년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급이 원칙이라 월급이 안 나오는 건 좀 아쉽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자리가 보존된다는 겁니다. 회사는 이 휴직을 이유로 여러분을 해고할 수 없고 복직했을 때 전과 같은 수준의 직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 눈치 보여서 어떻게 말해요? 라고 하시겠지만 이건 여러분이 대한민국 근로자로서 가지는 정당한 법적 권리입니다. 간병하느라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에서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이니까 회사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신청하셔서 소중한 가족 곁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몸보다 더 힘든 게 마음이죠. 나만 아픈 것 같고 나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 같아 라며 자책하는 환자분들, 그리고 그 곁에서 말 못할 고통을 견디는 가족분들, 절대로 혼자 감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라와 병원에서 운영하는 무료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 정말로 잘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립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환자와 가족분들을 위해서 개별 상담은 물론 가족 상담, 특히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서적 안정을 돕는 정신건강 클리닉도 함께 운영 중인데요. 이 모든 상담과 치료가 놀랍게도 무료입니다. 국립암센터로 전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이 채널을 구독해야 하는 이유가 좀 명확해졌죠? 아닌가요? 이 채널에서는요, 보험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하나라도 더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수많은 보험 정보가 쏟아지지만 정작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을 지켜줄 진짜 정보를 알차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래 더보기란에 카카오 채널 링크 올려둘 테니까 보험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을 통해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가입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내 보험을 관리하는 담당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존 담당자가 보험을 갑자기 그만둬서 담당자가 변경이 된다거나 혹은 보험금을 청구하려는데 도무지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건지, 어떤 보험에서 어떤 게 청구가 가능한 건지 잘 모르셔서 항상 걱정과 고민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팀장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항상 같은 자리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취미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일로부터 1년입니다.